오늘 우리 K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인간의 욕심과 여러 뒤숭숭한 이슈들 사이에서 또 하락 마감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매출, 주당 순위, 가이던스 세 가지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마이너스 7%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는 지금까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호실적 가지고는 성에 안 찼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가 짠 하고 깜짝 놀라는 건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 이제 어디 한번 깜짝 놀래켜봐 나를 나 지금 준비됐다 빨리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가 되겠습니까? 아니 예상치 못한 순간에 뭐 멍 때리고 있다가 뭐가 갑자기 큰 게 짠 하고 나와야 이게 깜짝 놀라는 포인트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놀래켜보라는데 이게 어떻게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냐고. 하여튼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 거래 급락이 이제 나스닥 지수 선물도 끌어내리고 또 월가 다른 빅테크들까지 애프터마켓에서 동반 급락을 일으키면서 오늘 우리 개장 직전부터 바로 이제 쓰나미로 K 반도체주들을 때렸는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AI 반도체 테마주들 오늘 그냥 동반으로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뉴스나 아니면 또 마바라들한테 들으셨을 텐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생색 정보통이 아니라 사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 외국계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미리 다 이제 스포일러를 받아보셨는데 먼저 이번 실적에서 이미 뭐 과거 지사인 매출이고 영업이익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향후 실적 전망 그 가이던스만 보자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미리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이미 화요일 우리 내일뉴스 외국계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이번에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 나와가지고 컨센서스 319억 달러에 비해서는 높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50% 확률에 걸려가지고 315억 달러와 330억 달러 사이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럴 경우 SK 하이닉스 19만 1,000원, 삼성전자 7만 8,000원이 적정 주가 리액션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일단 뭐 여기 턱없이 못 지키고 급락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엔비디아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실적은 뭐 이전처럼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호실적이 맞고요. 거기다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조 원어치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또 밝히기를 지난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 263억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그런 기록적인 수치인데 이게 아직 나오지 않은 블랙웰 없이도 전체 45%가 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50% 이상은 일반 소비자용 인터넷과 기업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AI 분야에 있어서 미국 그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들 거의 대부분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여기는 뭐 자동차 회사부터 바이오까지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그 회계법인 엑센추어 여기는 고객용 AI 어플리케이션을 엔비디아랑 현재 협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말했던 세금하고 회계 쪽에 본격적으로 AI가 투입이 되려는 지금 그 진입 단계라는 소리죠. 또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설기의 결함 시비가 있었던 블랙웰은 역시 예정대로 4분기에 출시 예정이라는 그걸 확인시켜줬고 이제 2026년까지 이 블랙웰을 완전히 주력으로 엔비디아가 밀 건데 여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예상도 있죠. 근데 이제 젠슨 황이 직접 말한 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AI 가속기 그 블랙웰에 액체 냉각이 진짜 필요한데 기존 호퍼 정도는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일종의 이제 공냉식으로도 충분히 열을 식힐 수가 있었지만 이 블랙웰의 경우는 결국 순행식으로 그러니까 냉각수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어제 내일뉴스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제 블랙웰부터는 액침 냉각 붙어야 된다고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이 사실 외에는 특별히 책잡힐 만한 요소가 없어 보이는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 AI 이니셔티브가 지금처럼 이상 없이 계속 직진을 한다면 결국 이게 실업률의 상승 요인이죠. 아니 앞에 말씀드린 엑센추어의 경우만 봐도 당장 회계사 숫자부터 줄일 판인데 그럴 경우 이제 연준은 실업률 상승과 엔비디아 유동성 환경 사이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또 그렇다고 이 글로벌 1위 IT 기술의 어떤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보유국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야 완전 고용이 방해되니까 또 경기 침체 막는답시고 AI 그딴 거 집어치라고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를 조지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월가에서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9월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들어가도 먹을 수 있는 종목 뭔가
건가? 결국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안전한 선택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밤 엔비디아 본장에서 반응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뒤에 이슈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아무래도 그 워싱턴으로 넘어가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24시간도 안 돼서 카말라 해리스가 또 사고를 치네요. 지난번에 그 현지 로컬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 메이저 뉴스에서는 이걸 받아쓰지 않아가지고 아직 풍문에 불과하다고 그 얘기했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결국 해리스 캠프의 경제 고문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명 unrealized gains, 말 그대로 unrealized, 현실화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 25% 과세를 먹인다는 입장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야말로 언리얼이야. 근데 거기다 왜 세금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부동산 종부세를 뭐 주식, 채권, 펀드, 코인, 예적금 하여간 모든 자산을 확대한다는 거죠. 하여간 지금 월가에서도 그래서 밤새 엄청 시끄러운 상황인데, 뭐 이것 때문에 워런 버핏이 최근에 그렇게 주식 기회 있을 때마다 판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또 이제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얼타 뷰티, 이 주식은 또 비중 늘린 거는 이제 이렇게 갈 경우 곧바로 증시는 약세장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결국 립스틱 효과에 베팅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이제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제 외국계 리포트 나치스에서 이제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돈덩어리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가 그 해리스 공약 이행의 핵심이다 그랬는데, 이걸 지금 이딴 식으로 돈 마련한다고? 그러나 해리스가 이걸 도입한다고 해도 결국은, 예, 그렇죠, 미국 상하원에서 부결이 거의 명확해 보인다는 건 일단 안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하여간 미국 현재 그 집권당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25%나 때린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에도 사실 똥을 뿌리는 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이 해리스 엄청 밀고 있고 또 후원금도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다는데, 저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당연히 실리콘밸리도 사정권에 넣는 거죠. 거기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기본으로 종이 장사를 다 끼고 가는데, 회사 밸류가 올라갈 때마다 그 주주들이나 창업자들 매년 25%씩 이거 언리얼라이즈드 게인도 세금 내야 된다고 그렇게 때리면은 그 회사 커나가는 만큼 과연 감당이 될까요?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회사가 내년에 500억이 됐으면 그 400억에 대해서 25%면 100억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떼어내다 보면은 어떻게 밸류가 성장을 하냐고. 근데 또 거기에 이제 예외 조항이, 지금 이제 해리스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실현 이익 과세 대상자는 순 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만 적용을 할 거라고. 근데 그러면 월가 큰 손들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결국 이제 대출을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순 자산은 1억 달러 밑으로 맞추는 건가? 하여튼 이 소식을 트럼프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또 그 러닝메이트 겸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즈도 둘 다 순자산 1억 달러 넘는 그 미실현 이익 과세 대상자인데, 당연히 해리스 저거 돌았네 이러면서 이제 월가를 전체적으로 자기네 편으로 이제 흡수하려고 또 반격을 하겠죠. 어쨌든 이제 해리스가 진짜 이거 추진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도 결국 미국을 따라서 금투세 도입하는 게 맞다는 이런 논리가 튀어나올까봐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상이 있어. 너나 반갑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해서 모처럼 팔도 비빔면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름 휴가를 한 번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은 가야 될 것 같아. 내일 모레 9월인데 아직 낮 기온 33도. 이거 실화입니까? 자, 오늘 K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이제 반등 나왔는데, 간밤에 테슬라도 추가 하락했는데 웬일이냐. 그냥 다른 호재가 있어서라면 그게 뭐냐.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가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 CATL 조직이 들어갔다는 거 전해드릴 거고,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 유탄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바닥에 엎어지면서 그 수급이 오늘 하루만큼은 2차전지 저가 매수로 가서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랑 전기차가 업황이 반대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그 바이든 정부의 IRA가 백지화되면서 전기차 그 보조금도 날아간다는 이런 공포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이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호재가 분명한데 앞에 말씀드린 바로 CATL 이게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하고 존 물리나 하원 의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미국 국방장관한테 성명을 보내가지고 중국 CATL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라.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 CATL과 협력 관계에 있거나 혹은 준비 중인 미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 뻔하죠. CATL도 그 ESS 전력 저장 설비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미국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직접적인 이제 오늘 호재였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이따가 외국계 리포트에서 다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잖아.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K증시에서는 그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피해야 된다는 원조 두성 씨, LG 구씨랑 두산 박씨인데 이 중에서 두산이 그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밥캣을 상폐시키고 로보틱스랑 합병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뻔하죠. 결국 이제 욕만 오지게 얻어먹고 주주들한테 막 협박당하고 그렇게 결국 두산 박씨가 왜 K증시에서 무조건 걸러야 되는지를 또 한번 입증한 상황만 되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되면 뭐 무조건 걸으라고 할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됐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해가지고 그 신설법인을 로보틱스랑 합치는 안으로 재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산 지주사가 제일 비중 많이 갖고 있는 로보틱스를 고점에서 합병시킨다는 이런 전략은 절대 접을 생각이 없는 거고 다만 여론하고 주주들 눈치 때문에 밥캣 개별 주주들 거는 안 건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상승 나왔던 게 바로 홍콩 항생지수였는데 여기는 왜 엔비디아 영향권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오늘 장중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임박했다, 개봉 박두다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중국의 한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올해 GDP 전망치가 4.6%, 내년은 4.0%로 또 깎여가지고. 올 초만 해도 올해 GDP 4.9, 내년 4.6%였던 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대폭 수정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연구기관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저런 뷰도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승인이 없이는. 그래서 이제 저 정도면 경기부양책이 임박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오늘 연결이 된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역학관 관계를 근데 이것도 또 역학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만약에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시작한다? 즉, 위안화를 막 엄청나게 풀어낸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반응 나오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상해지수? 뭐 중국 테크주들? 과창판?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CATL 같은데? 아니고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 즉 국제 유가랑 원자재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아니 세계의 공장이라고는 중국이 그 공장을 더 세게 돌린다는데 그럼 당연히 어느 수요부터 다른 원자재 가격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어디가 민감할 수밖에 없냐? 당연히 미국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동네 장 보러 가기도 힘든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가솔린 가격이거든요. 유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그만큼 미국 인플레이션은 도로, 리플레이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나 경로도 당연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과잉 생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과연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정도로 생산을 늘릴 수가 있나. 이게 바로 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적했던 과잉 생산인데 이거를 해소하겠다고 사실은 그 알리테무하고 그 온라인 플랫폼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Our CEO is craz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잉 생산된 물품들을 전 세계에다가 땡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생산을 또 늘리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를 비롯해서 유럽, 미국 하여튼 전 세계가 중국에다가 반덤핑 관세 때리면서 그 알리테무 저가 물품들을 이제 저격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내수진작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중국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핫한 이슈가 바로 전 인민 인센티브 지급인데 뭐 대기업 회사원도 아니고 그냥 중국 인민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한테 길에 가다가 마주치면 인센티브를 막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시진핑의 공동부유 아이디어랑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지금 이제 공산당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 가전제품하고 가구 교체에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뿌리면서 내수를 시작시킨다는 거고 또 이제 요거랑 맞물려서 현재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국 내에 코인 거래 허용에 대한 풍문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서 그 어떤 중국 언론은 보도하지 못하는 중국 현실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현재 이제 중국에서 장년층은
부동산 때문에 파산 직전이고 청년층은 뭐 창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돼서 또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도 이제 그 라이더들 그러니까 배달업 종사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숫자만 700만이래. 진짜 대륙의 클라스로다가 우리로 치면은 충청도 인구 전체가 이제 라이더 숫자라는 거야. 하여간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라이더 통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로이터가 입수한 게 현재 그 700만 라이더 중에서 1% 그래도 7만 명이네. 이 7만 명이 석박사 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전문대가 11%니까 이건 77만 명. 그리고 4년대 대졸자 3% 이게 22만 명. 그래서 총 7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의 라이더가 중국에서 이제 고학력 기준인 대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라이더 시장도 이제 포화 상태라서 배달 단가 하락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또 이제 중국 당국이 라이더 숫자를 그래서 줄인답시고 공안을 동원해가지고 오토바이 뭐 법규 위반이나 뭐 불법 개조 이런 거 단속을 엄청나게 지금 세게 잡아돌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라이더들의 반발이 거의 지금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 수준으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야, 배달에서 얼마 번다고 이걸 공안이 단속을 하냐? 니네 할 일 그렇게 없냐? 왜 서민들만 갖고 지랄이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오늘 K 반도체주들이 죽수는 사이에 주인공 자리를 꿰찬 2차 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HSBC 보고서 제목이 비관 속에서 기회를 그리고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배터리 셀 메이커 중에서 뭐 3사 중에는 원탑이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이던스 하락의 여지가 제한되고 또 부정적인 촉매제가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 업황, 즉 배터리 수요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훨씬 느리고 또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 계획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턴어라운드, 즉 이제 상승 반전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로서 약발도 더 잘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앞에서 전해드렸던 중국 CATL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경우 반사 이익 까지 기대되는데 그래서 이제 HSBC는 요걸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기대되는 무려 9가지 모멘텀을 제시하는데 1. 배터리 매출이 2분기에 저점 찍고 3분기부터 본격 회복될 거다. 2.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최근 판매가 거의 전기차 전성기 때급이다. 3. 유럽의 2025년 CO2 매출이 아니고 배출 목표가 지금으로서는 거의 못 맞출 가능성이 커가지고 유럽 쪽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거다. 4.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동안 불안했던 전기차 정책의 연속성, 지속성이 확인될 것이다. 5. 올해 4분기부터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하고 이제 내년부터 저가 LFP 배터리 상업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역량이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6. 사측의 신중한 투자를 비롯한 운영 효율성 개선. 그 다음에 7. 최근 국내 수출 물량 중에서 응급제 쪽에 증가가 확인됐다. 그 다음에 8. 원자재 비용 하락.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로 전기차 구매 환경의 대폭 개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9번이 9번째가 미국의 대규모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랑 데이터 센터 쪽의 강력한 수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사업 분야 성장의 기대감을 높인다. 게다가 거기서 CATL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배제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사 이익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HSBC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의 목표가 46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9가지나 막 입턴 거에 비해서는 목표가 좀 너무 짠 거 아닌가? 지금 바로 40만 원 코앞까지 와 있는데 반면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같은 날 마침 UBS에서는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34만 7천 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우는 떨주 볼팔 중에서 올팔 찬스였다. 뭐 이런 뷰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마침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AI 관련 뭐 관심을 좀 키워놨는데 모간 스탠리가 2분기 매출 예상 미달에 대해서 이유가 구글의 분기 매출 비율 한 45에서 46% 여기서 4-5개 제품 라인업을 이수 페타시스가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과 고급 스위치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서 출하량 감소가 있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어떨 것이냐? 마진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2분기 기준으로 AI 가속기 비중 45% 이게 더 확대될 것으로.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목표가 5만 8천 원에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K조선 뭐 한때 대장주였는데 JP모간에서 투자 의견 기존 매수를 이번에 중립으로 내려치고 목표가도 기존 14,000원에서 12,000원으로 깎았습니다. 근거는 K조선업종이 올해 너무 성과가 좋았어서 일시적이나마 뭐 숨고르게 예상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는 노무라증권에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기존 28,000원을 이번에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올해 2024년 순이익이 고정비 부담과 신작 게임 부재로 블룸버그 컨센서스 170억 원에 적당히 맞아떨어질 것이다. 대신에 내년 2025년에 크림슨 데저트라는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현재 확실히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UBS의 개별 종목 분석 두 개만 볼게요. 먼저 이마트 목표가 7만 원의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강원랜드 투자 의견 매도에 목표가 12,000원. 하여간 이 카지노 쪽은 코로나 리오프닝 때 살짝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뒤로는 계속 지금 내리막길인데, 아니 뭐 요즘에 코인에다가 당장 주식시장도 레버리지 3배 5배짜리 상품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카지노까지 가서 강원랜드 그 태백까지 가서 그걸 할 사람이 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통 해외 그 카지노를 가보면은 뭔가 이제 파티에 온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즐기듯이 남자들은 막 턱시도, 여자들은 이브닝 드레스 입고 이렇게 카지노에 방문하는데 우리 강원랜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아저씨 아줌마들 완전히 눈은 퀭한데 또 그 와중에 살기가 막 가득해. 그리고 복장도 정장은 그냥 직원들밖에 없고 완전히 그 카지노 그 공기의 질이 지하철 1호선 좀량 냄새랑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 30일 금요일인데 엔비디아 실적 나온 지 하루 만에 또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PC 물가 지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도 미리부터 좀 눈치 보기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도 지금 저공 비행을 계속 하는데, 하여간 외국인들은 뭐 잭슨 때도 그랬고 뭐 지난 CPI 전에도 그랬고, 하여간 금리 인하 관련된 재료만 있으면 아예 무조건 관망이야. 아예 그냥 사지도 팔지도 않아. 자, 어쨌든 내일 금요일 중요한 정부 일정은 요거 코드게이트 해킹 방어대회 시상식,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사이버 보안. 마침 이제 이번 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도 있고 하여간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 쉽죠. 그 다음 이제 내일 산업부가 지속 가능 항공유 확산 전략 발표. 이것도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데 바이오 연료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고부가 미래 선박 표준화 로드맵 발표도 내일인데, 이거는 이제 친환경 선박. 그리고 여기 친환경 선박도 이제 바이오 연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는 7월 산업활동 동향. 여기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데이터 다 들어가고, 또 내일 산업부가 북한 경제 리뷰 공개합니다. 최근에 북한에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뭐 러시아에서도 직접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하여간 요즘 이 북한 김정은이가 잠잠한데 중동 사태 지나가면 또 이제 뭔가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신규 상장이고, 또 MSCI 지수 리밸런싱인데 편입은 LS 일렉트릭, 편출은 SK IE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음 이제 글로비스가 아시아나 항공 화물 인수 SI로 가세라는 보도에 대한 내일 답변 기한이고, 또 태영건설도 SK D&D 종속회사 D&D 인베스트먼트의 여의도 사업 매각 보도에 대해서 재공식 기한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